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 원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업 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화두로 기업의 책임감 있는 경영활동과 기관 투자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기업, 주주, 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주식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통해 투자 지평을 넓혀가며 역동적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는 자본시장만이 아닌 국가적 과제임에도 합병, 유상증자, 상장 등의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법제화를 통한 주주보호 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 배임죄 폐지, 가이드라인 제시 등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벼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잡아올리며 말라 죽는다는 발묘 조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보다 균형감 있고 정치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기업과 주주,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자는 제언을 올려봅니다. 둘째, 행동주의 기관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주행동주의 활동은 글로벌 자본시장 중심인 미국 등 주요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주주 환원 유도, 성장 전략 제언은 물론 정부 개혁 과제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자본시장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자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행동주의 기관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 제언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기업 또한 이러한 제언에 대해 주주이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셋째로는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기관 투자자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업 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자산운용사는 그간 투탁자로서의 성관주의 의무를 도외시 한 채 제시된 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비흡한 사례는 네임앤쉐임을 통해 시장에 알리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는 등 기업 경영에 충실한 견제자이자 성실한 수탁자로서의 기관 투자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은 알을 깨고 힘차게 날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쪼록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는 스푸트니크 모먼트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금융감독원도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 특정 주주가 아니라 전체 주주입니다. 전체 주주의 어떤 중장기 이익을 지향하고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경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 기업 경영의 가장 중요한 또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이제 강행규제가 있고 자율규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강행규제는 대표적인 게 상법이죠. 그 다음에 자율규제로서 또 스튜어십 코드라든지 모범규준 같은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상법이 일반법으로서 어떤 필요한 방향 개정이 필요하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뭐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개선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필요한 방향을 접근하는 그런 그 방법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나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위해서 일부 불확실성을 감소한 쪽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 증권법제에서 합병 비율이나 이상 증자를 할 때에는 그 가액 계산이 매우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많은 상당한 경우에 불공정하지만 법적으로는 위협하지 않은 그런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산식이 일종의 면죄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산식들을 조금 더 추상화하든지 아예 없애는 형태로 가는 것이 오히려 회사 쪽의 진지한 고민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과 자본시장의 관계를 상생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금주의 펀드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 투자자들이나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수익 모멘텀이나 단편적인 결과만을 보고 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보지 않는다면 이런 상생관계 구축에 분명히 장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과 소통을 하고 기업의 활동을 지지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상생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행동주의 투자 전략은 앞으로 지나친 경영 과제나 단기 수익 추구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경영 개선 쪽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이제는 주주 인게이지먼트가 싫다라고 할 건 아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제적으로 IR하고 상시적인 대화 창구 만들어 놓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책 제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류혁준 교수님께서는 주주 제한이나 이런 부분을 더 조건을 완화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반대 입장으로 이렇게 남용적인 주주 제한을 좀 막기 위해서 좀 주주 제한 조건을 미국이나 일본처럼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주총 집중일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아무리 돌이켜봐도 이게 좀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입장들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어떤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 기본이 되는 의결권 행사 그리고 활성화하는 데는 여전히 장애가 활성화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어떤 담론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의 차이와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이런 백서들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거에 기반해서 모든 정책적 논의라든지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들 같은 것들이 발전해 나가야 이것들이 좀 실제 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좀 건설적인 제도 혹은 시장 환경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해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저희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임원 보수 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뭐가 어렵냐면 얼마를 주고 있는지 총액은 나오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줬고 어떤 평가 항목으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고 어떤 비중으로 어떤 보상을 하고 있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주주에게 승인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미국의 사례를 보면 물론 세이먼 페이지긴 합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한 사람당 3-4페이지 이상 전체를 보면 10페이지가 넘는 수준으로 보수하거나 실제 지급에도 다 공개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가 돼야 주주들이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부를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실적 위주로 좀 보기도 하고 해서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액티비스트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 시장에 이렇게 꺼내와서 많은 사람들이 논의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자본시장이 좀 투명해지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떤 누구를 지지하느냐 않느냐 또는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 의견을 좀 내기는 좀 이른 시점이긴 하나 어쨌든 다양한 시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좀 나와서 시장에서 많이 논의되고 활동하는 것은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와 스튜디오 코드를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코드가 2007년에 도입이 됐습니다만 우리는 한 번도 이 코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없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코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는 재무보고위원 FRC라고 하고 여기서 엄격한 평가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 안 되면 박탈도 시키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금감원이 2차례 걸쳐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하시고 이렇게 보도자료 내신 걸 보고 매우 사실 기뻤습니다. 우리도 드디어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건 의결권 행사만 하신 거고 사실 조금 더 실제로 스튜디오 코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씩 강론에 있어서는 의견이 좀 다르거나 또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대화를 하면서 접근을 찾아간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부나 당국의 이제 저번처럼 선진한 노력이 이례적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라도 뭐 조금씩 포맷은 다르겠지만 이런 형태의 어떤 소통 노력들이 계속 될 거라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